이란의 외무장관이 방금 중국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중국도 고통받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은 석유의 약 6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했지만 이란의 행동으로 더 이상 들여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중국은 이슬람 정권이 생존하도록 돕는 듯합니다. 이제 중국의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국에게 문제는 미국 재무부가 중국의 항리 석유화학 정유소에 제재를 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주요 정유소입니다. 이 정유소는 하루에 약 40만 배럴의 석유를 처리하며 중국 내에서 두 번째로 큰 독립 정유소입니다. 이 제재는 4월 마지막 주에 시행됐고 재무장관 베슨이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걸프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40일 동안 공격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란 정권 구성원들과 해당 국가들의 은행 계좌 정보를 훨씬 더 기꺼이 공유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은행을 포함한 여러 은행에 연락하여 이란산 상품과 그 구매가 모두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러가 제재 대상이 될 것이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2차 제재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흔치 않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실제로 그 제재를 차단한 것입니다. 중국은 사실상 중국 내 어떤 기업도 이러한 제재를 따르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금지 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이 금지 명령은 중국 내에서 운영 중인 국제 기업들에게 큰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국제 기업이라고 말할 때 저는 실제로 중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중국 외부, 어쩌면 여기 미국에서도 사업을 하는 모든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 기업들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재를 따르면 중국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미국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는 중국이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미국은 이란을 지원한 일부 기업과 은행을 제재했고 중국은 이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이 대응했습니다. 주로 이 정유소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정유소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정유소는 주변 지역 공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정유소를 잃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무부가 아직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전에 미국 제재를 위반하는 어떤 기업도 2차 제재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이 이 금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 재무부가 했던 말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뭔가를 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위해 5월 15일쯤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회담 전 국제적 사건을 만들고 싶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재무장관의 계획을 명확히 답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선택지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제재를 무시한다면 2차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발표는 없지만 이런 조치를 상징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방문 부분은 괜찮습니다. 저는 중국이 해협에서의 행동이 세계적으로 고립을 초래한다는 점을 그에게 전달하길 바랍니다. 이 일에서 당신들이 나쁜 쪽입니다. 여러분은 선박을 폭파해서는 안 됩니다. 기뢰를 설치해서도 안 되고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중국이 이 메시지를 꼭 전달하길 바랍니다. 비공개로 하더라도 직접 하길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수출 주도 경제입니다. 좋아요. 저는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러 온 건 아니지만 그건 명백합니다. 중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입니다. 즉, 그들은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에게서 물건을 사주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물건을 그곳으로 보낼 수 없다면 그들에게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하는 일로 인해 경제가 파괴된다면 그들에게서 살 수도 없습니다. 이란의 문제가 아니라 이란이 해협 봉쇄를 멈추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맞고 중국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젯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기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방문은 처음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그가 중국을 방문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목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중국이 이슬람 정권의 주요 경제 후원자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슬람 정권이 수출하는 석유의 약 98%를 구매합니다. 만약 중국이 없다면 이란 내 경제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정말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요구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이 영상을 화요일 밤에 녹화하고 있어 그들의 대화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중국에 도착하기 직전의 일이 더 흥미롭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이 성명을 살펴보기 전에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알고리즘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을 위해 뉴스를 계속 다룰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제 이 성명을 살펴보겠습니다. 파키스탄과 다른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이란을 상대로 한 작전에서 우리가 거둔 엄청난 군사적 성공을 바탕으로, 그리고 또한 이란 대표들과의 완전한 최종 합의에 큰 진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우리는 상호 합의하에 봉쇄는 계속 전면적으로 유지되지만 프로젝트 프리덤은 헤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의 이동은 합의가 최종적으로 체결되고 서명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중단될 것입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충격적이었던 주된 이유는 어제 여러 내각 관계자들이 각기 다른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위대한 인도주의적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란이 헤르무즈 해협에서 벌이는 일 때문에 페르시아만의 선박들이 갇혀 있으며 미국이 이 선박들의 탈출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약 2,000척의 선박, 이 페르시아만에 2달 넘게, 지금은 2달 일주일째 갇혀 있습니다. 게다가 이 2,000척의 선박에는 약 2만 명의 선원이 타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급품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국제 해상에 갇혀 있는 선박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도주의 프로젝트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시작했을 때 저희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이틀이 지났는데 사실상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곧 좋은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가 왜 중단했는지 설명하기 매우 혼란스러울 겁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꼭두각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는 아마도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 주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중요한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배송 장관은 이번 의제의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가 이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과 어떤 성과를 이루고 싶으신가요? 저는 시진핑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지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중국과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하나의 주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알다시피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는 석유의 60% 정도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생각에 그는 매우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우리는 중국에게 도전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 저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가 거의 체결 직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우리가 누구와 협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여러 파벌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제만 해도 이런 예를 볼 수 있었는데 이란 혁명 수비대가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했고 이란 대통령은 이에 대해 화를 내며 공개적으로 우리는 이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에는 권력을 둘러싼 파벌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곧 합의가 될 것이라 합니다. 반면 마르코 루비오는 다른 입장을 보입니다. 루비오 장관님, 최근에 이란이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는 징후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것이 즉각적인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건 그들에게 오랫동안 이어져온 문제입니다. 그렇죠? 제 말은 그들은 항상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왔습니다. 그건 그들이 항상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어떻게 그들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아냐고요? 그들이 진심이 아니라는 건 핵무기 프로그램을 원한다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실제로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해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고도화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일부 경우에 유럽 대부분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농축 활동을 위해 이런 대형 지하 원심 분리기를 건설합니다. 세계에는 농축 사업을 하는 나라가 많지만
이들은 산이나 동굴 등 은밀한 곳에서 활동합니다. 그들은 항상 세계에 공개되지 않은 비밀 핵 프로그램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60%로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 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핵무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에 동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참고로 이란이 발전소 등 민간 핵 프로그램을 원했다면 세계의 많은 나라처럼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농축된 물질을 수입합니다. 만약 그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군사적 핵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과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외교의 목적은 그들이 협상하기로 동의한 주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를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합의를 바로 문서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기술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협상하려는 주제, 범위, 처음부터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외교적 해법을 마련해야 하며 그래야 대화가 가치 있습니다. 스티븐 자렉과 팀이 그 부분을 작업 중이며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입니다. 그게 우리가 1년 전에도 선호했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대부분이 오래전부터 선호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그런 선택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란 언론은 이 일을 크게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란의 승리로 규정하면서 이란이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물러서는 쪽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헤르무즈 해협을 다시 빠져나가려던 프랑스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제법을 무시하고 테러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사실 여기 합참의장인 댄 케인 장군이 이란이 얼마나 여러 번 휴전 협정을 깨고 민간 선박을 공격했는지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며칠간의 활동에 대해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를 보시면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해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작했습니다. 이 그래픽은 이란이 해당 지역을 상대로 시도했거나 실제로 감행한 군사적 교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록색 점과 파란색 점은 상업용 화물선과 유조선의 집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곳 해협에 상당한 전력을 배치해 해상 교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쪽 측면에서는 여전히 봉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지도는 해협과 오만만 그리고 아라비아만 북쪽에서 이란이 상업 선박을 공격한 사례와 예시들을 보여줍니다. 휴전이 발표된 이후 이란은 상업 선박을 9번 공격했고 컨테이너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 군대를 10번 이상 공격했지만 모두 본격적인 전투작전을 재개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처럼 미국 봉쇄선에는 유조선과 화물선들이 모여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의 무차별적인 공격의 결과로 현재 1,550척이 넘는 상선에 22,500명의 선원들, 이 아라비아만에 갇혀 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해운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들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이란은 오만을 한 차례, 아랍에미리트를 3차례 공격했으며 이 중에는 푸자이라 석유 터미널에 대한 공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성공적으로 저지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해협에서 상업 선박을 방어하는 미군을 향해 순항미사일, 드론, 소형 보트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 MH-60 헬리콥터와 육군 AH-64 아파치 헬리콥터가 그 위협대를 성공적으로 격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늘이 더 조용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인데 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이 따라야 할 새로운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란 내에서는 인터넷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선박과 소통하며 벌금 부과에 사용할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 유조선 한 척당 약 2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뉴스 채널로서 이란이 공개한 이메일을 보여드립니다. 시간이 된다면 재미있게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공개된 정보이니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저희는 최소한 매 영상마다 몇천 뷰 정도는 나옵니다. 이란이 수천 통의 이메일을 받으면 다른 유조선에서 200만 달러를 받기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즐기세요.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쯤에는 그 합의에 대한 어떤 소식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영상을 화요일 밤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란 외무장관과 진행되는 회의에서 어떤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합의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중단했는지 혼란스러울 겁니다. 제 이름은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